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니스토리TV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국내에 도입된 지 21년째라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액티브엑스를 포함한 각 사이트에서도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했던 인증서 관리 시스템이 더 이상 이제 공인인증서에 그런 효력을 부여한다, 그런 것은 없어지고요. 새로운 말이 이제 공동이 되었습니다. 공인에서 공동으로 글자 하나 바뀌었지만 효력은 상당합니다. 민간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간편 앱들도 많이 있죠. 전자서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과 똑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알아보고요. 공인인증서 폐지가 가져오는 효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부는 내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를 포함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적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중요하고 꼼꼼해야 하는 금융 분야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공인 전자서명 제도가 폐지가 되면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고 어떤 점들이 편리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액티브엑스 무슨 .ex의 실행 파일 같은 게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복잡한 비밀번호 넣고 개인정보 넣어야 되고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개별 사이트마다 보안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인인증서를 썼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신규 민간 전자서명까지 하게 된다면 앱은 하나로 절차를 줄이고 평균 1, 2분에 소요되는 것으로 다 된다고 합니다. 네,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이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에 모바일 앱에 간단하게 하나 설치를 하고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제 휴대폰 인증, 계좌 인증과 같은 것을 통해서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다 집어넣고 그런 불편함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자서명 이용이 훨씬 편리해진다고 하군요. 모바일 앱 써야 된다고 했고요. 아까 생체 인증, 핀 등 간편한 인증들을 통해서 클라우드와 앱 내 인증서를 저장하는 것을 통해서 대상은 복잡한데 좀 더 간편하면서도 수월하게끔 그렇게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로 익숙하면서도 친근한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이 있던 시범사업자로 돼 있어서 지금까지 민간 인증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하고요. NHN이라는 페이코, 그 다음에 토스, 토스는 이제 인터넷 은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K뱅크,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다음으로 제3의 인터넷 뱅크, 인터넷 은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거기에 쌍벽을 이루는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네이버페이 할 수 있고요. 또 은행권의 뱅크사인,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들이 하는 3사, KT, SK텔레콤, LG텔레콤이 하는 패스 앱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걸 통해서 개별 인증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어디 가면 찍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패스를 이용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나 카카오를 이용해도 같은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공인인증서가 마음에 들어. 또 바꿀려니 힘들어. 이런 분도 계시는데, 네, 괜찮습니다. 그냥 쓰셔도 되고요. 유효기간 만료까지는 지금처럼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대신 이제 만료가 되시면 인증서를 다른 걸로 바꿔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전자서명이 나오면 모두가 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어찌 보면 기호 같은 쓸데없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금융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보면 전자서명의 신뢰성, 안전성, 보안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우려 내지는 관심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평가하는 제도를 통해서 아마도 시장을 주도하는 개별 앱들이 나오지 않게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이제 공인인증서를 했던 이제 금융결제원 같은 데서는 이제 12월 1일부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면서 금융인증서를 하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공동인증서로 바뀌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금융인증서를 금융기관들이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금융인증서는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지금은 1년이어서 그것도 금융기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많으신 분한테는 여러 가지로부터 일이었는데 유효기간 3년으로 하고 별도의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간편 비밀번호, 패턴, 지문 아주 유용합니다. 안면, 페이스 아이디로도 할 수 있고요. PC나 모바일 어디서나 파일 복사 불필요합니다. 더불어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인증했는지 인증 이력 조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편한 시스템이죠. 네, 금융결제원이 12월 10일서부터 14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K뱅크를 포함하는 몇 개 금융기관들이 같이 참여하는 모양입니다. 그쯤 되면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실례로 제가 거래하는 KB 국민은행의 인증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금융인증서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이것은 제 핸드폰에 있는 결제 도구들인데 제가 쓰는 것이니까 뭐 절대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그냥 참고 삼아 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산기는 있어야 되죠. 돈 필요하니까. 혹시 그 지하철 타시면 모바일 티머니 있어야 되고요. 모바일 현금 카드 저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편의점 같은 데서는 아주 유용하다고 그러더군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패스에 이제 인증서, 또 네이버 하는 인증서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카카오페이, 토스, 또 비스카드가 하는 ISP 페이북, 우리 집 옆에 롯데마트가 있어서 L페이, L포인트 이런 거 하고요. NHN의 페이코 상당히 강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페이 원래 유명하고요. 삼성폰에는 다 이미 깔려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이건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그래도 공인인증서보다 조금 모자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서 이게 신뢰가 가능한지, 다시 말해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전자서명 인증 업무 운영 기준을 일단 고시를 해서 사업자가 이걸 잘 제대로 지키는지를 잘 본 다음에 공동인증서 포함하는 민간평가 인정기관들이 확인을 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제 평가기관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 보시면 시장 점유율을 좀 키워가는 그런 인증 서비스 기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앞으로 우리 생활에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민간 전자서명업체들이 약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있는 거를 그대로 이용하셔도 좋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셔도 좋겠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본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 폐지와 민간 전자서명 제도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는 내니스토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니스토리 TV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